형부 골반을 치료하는데 느꼈습니다. 바지 위로도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18년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형부인데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벽할 것 같았으니까요. 박지연, 49세 물리치료사입니다. 형부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집안일 중, 운동하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부 골반을 치유하던 날이요. 전문가로서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느꼈습니다. 형부 몸이 긴장하는 것을요. 그리고 봤습니다. 속옷 위로도 드러난 윤곽을요. 숨이 멎었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18년 전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형부인데요.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분과는 완벽할 것 같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연, 49세입니다. 물리치료사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작은 클리닉을 운영하죠. 이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전 남편 김민수를 기억합니다. 악몽이었죠. 첫날 밤을 기억합니다. 기대했습니다. 26세 새색시였으니까요. 하지만 실망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이니까요.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랐습니다.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18년간 단 한 번도요.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화를 냈습니다. 저한테요. 헐렁해서 재미없어. 너는 문제 있어. 넓은 거 아니야? 매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가 싶었죠. 병원에도 갔습니다. 의사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민수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핸드폰에서요. 따졌습니다.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너랑은 재미없으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참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버티기 힘들었지만요. 16년 차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또 바람 폈습니다. 젊은 여자와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1년이 걸렸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클리닉을 열었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민수한테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49세가 됐습니다.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요. 18년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민수가 작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49세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언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박지수? 제 쌍둥이 언니죠. 일란성입니다. 얼굴, 키, 목소리까지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죠. 언니는 차갑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저는 따뜻하고 희생적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죠. 언니는 2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형부 김태민 씨와요.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언니 결혼식 때요. 형부는 근사했습니다. 28세 젊은 남자였죠. 성실해 보였습니다. 회사원이었죠. 언니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지켜보니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형부를 무시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봤죠. 쓸모없는 남자, 돈이나 벌어와. 형부는 조용히 참았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죠. 불행해 보였습니다. 가끔 언니한테 물었습니다. 형부와 어떠냐고요? 언니는 대답했습니다. 별로야, 너무 커서 무서워. 그래서 안 해. 방 따로 써. 놀랐습니다. 20년간 방 따로 쓴다고요. 형부가 불쌍했습니다. 20년간 거부당한 거였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이라는 점에서요. 민수는 작아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형부는 커서 언니한테 거부당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형부와 처제였습니다. 거리를 뒀죠. 명절 때만 만났습니다. 인사만 했습니다. 20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 허리가 안 좋답니다. 디스크라고요. 제 클리닉에 보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형부니까요. 민망할 것 같았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부탁이니까요.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형부가 온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15년 만에 형부를 보는 거였습니다. 물리치료를 해야 합니다. 몸을 만져야 하죠. 형부인데요. 괜찮을까요? 하지만 전문가입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형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클리닉 문이 열렸습니다.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48세가 된 형부는 여전히 근사했습니다. 아니,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남자다웠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모양이었죠. 키가 컸습니다. 180cm쯤 됐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탄탄해 보였죠.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형부도 인사했습니다. 반갑다고요. 민망했습니다. 형부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답게 행동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대기실 소파에요. 문진표를 건넸습니다. 작성하라고요. 형부가 써 내려갔습니다. 이름 김태민, 나이 48세, 증상 허리 디스크, 통증 부위 허리 하단, 골반. 골반이라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골반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형부를, 그 부위를 만져야 할 수도 있겠구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진표를 받았습니다.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치료실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장비들이 있었죠. 형부한테 말했습니다. 침대에 엎드리라고요. 형부가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셔츠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봐야 한다고요. 형부가 셔츠를 올렸습니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등이었습니다. 탄탄한 근육이 보였죠. 48세인데도 관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허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전문가로서요. 따뜻했습니다. 형부 피부가요.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을 확인하며요. 형부가 아파했습니다. 많이 뭉쳤던 거죠. 계속 치료했습니다. 손으로 눌렀습니다. 근육을 풀었죠. 30분이 걸렸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전문가로서요. 하지만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형부 몸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치료하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형부가 대답했습니다. 바쁘다고요. 회사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답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요. 계속 치료하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잘 지내냐고요. 형부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했다고요. 형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것 같았죠. 몰랐냐고 물었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한테 못 들었답니다. 언니는 말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동생 이혼을 창피했나 봤죠. 형부가 물었습니다. 왜 이혼했냐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맞아서 그냥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망했으니까요.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통하는 느낌이었죠. 치료가 끝났습니다. 형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답니다. 고맙다고요. 하지만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스크는 한 번에 낫지 않는다고요. 일주일에 3번은 와야 한다고요. 형부가 동의했습니다. 그러겠답니다.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월수금 오전 10시로요. 회사 출근 전에 오는 거였습니다. 비용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이었죠. 형부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형부가 나갔습니다. 고맙다고 또 한 번 말하며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치료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를 봤습니다. 아까 형부가 누워있던 곳이요. 앉았습니다. 의자예요.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아까 형부를 만진 손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형부인데요. 언니 남편인데요.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넓은 등, 탄탄한 근육, 따뜻한 피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전문가니까요. 물리치료사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에 또 올 겁니다. 그때도 만져야 합니다. 치료해야 하니까요. 괜찮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왜 기대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때였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형부 생각만 났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형부가 불쌍했습니다. 20년간 언니한테 거부당했다니요.
크다는 이유로요. 민수는 작아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형부는 커서 언니한테 거부당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형부와 제가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크고 넓으니까? 딱 맞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형부인데요. 하지만 상상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형부와는요.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돼서야요.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형부가 정확히 10시에 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서로에게요. 이번엔 덜 민망했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요.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형부가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셔츠를 올렸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심장은 뛰었습니다. 치료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부가 물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언제부터 했냐고요? 15년 전부터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고 배웠다고요. 형부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손길이 좋다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도 왔습니다. 이번엔 대화가 더 길어졌습니다. 형부가 물었습니다. 왜 이혼했냐고요? 지난번에 자세히 안 물어봤다고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작았다고요. 18년간 만족 못했다고요. 형부가 놀랐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문제라고 했다고요. 헐렁하다고, 넓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안다고요. 남편이 작았던 거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반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형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20년간 아내한테 거부당했다고요. 너무 크다고, 무섭다고 했다고요. 방을 따로 쓴 지 15년이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무했다고요. 형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요. 크기가 문제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작았던 거라고요.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불행이 비슷했으니까요. 2주차가 끝났습니다. 형부 허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3주차 월요일이었습니다. 형부가 왔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런데 말했습니다. 어깨도 아프다고요.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그랬답니다. 허리 때문에 못 말했다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어깨도 봐주겠다고요. 하지만 긴장됐습니다. 어깨 치료는 셔츠를 벗어야 했으니까요. 말했습니다. 셔츠를 벗으라고요. 형부가 망설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라고요. 형부가 셔츠를 벗었습니다.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탄탄했습니다. 48세인데도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복근까지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운동하는 모양이었죠. 시선을 뗐습니다. 전문가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형부가 앉았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죠. 눌렀습니다. 근육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뭉쳐 있었습니다. 많이요.
계속 치료했습니다.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형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부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몸이 뻣뻣했으니까요. 20분이 걸렸습니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형부가 셔츠를 입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요. 자주 오라고 했습니다. 형부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형부 상체를 보는 게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3주차가 지나갔습니다. 월수금 형부가 왔습니다. 치료했습니다. 허리와 어깨를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형부 회사 이야기, 제 클리닉 이야기를 나눴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형부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요. 형부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3주간 오셨으니 감사의 표시라고요. 형부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죠. 커피를 탔습니다. 인스턴트였지만요. 함께 마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요. 고맙다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다고요. 집에서도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언니와 방 따로니까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라고요. 2년째요. 외롭냐고 형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형부도 그렇답니다. 20년간 그랬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서로를요.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끌림이었습니다. 형부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야 한다고요. 배웅했습니다. 형부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형부에 대해서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한테요. 형부니까요. 언니 남편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형부가 왔습니다. 치료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결심했으니까요. 치료가 끝난 후 말했습니다. 골반도 봐야 한다고요. 형부가 놀랐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골반에서 온다고요. 골반을 치료해야 완전히 낫는다고요. 형부가 망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민망해서였죠. 골반 치료는 바지를 내려야 했으니까요. 말했습니다. 전문가니까 괜찮다고요. 형부가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골반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형부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수요일에 형부 골반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바지를 내려야 했죠. 그 부위를 봐야 했습니다. 만져야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알고 싶었으니까요. 형부가 정말 큰지요. 언니 말이 맞는지요. 그리고 저와 맞을지요. 완벽할지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긴장돼서요. 오늘 형부 골반을 치료해야 했으니까요. 10시가 됐습니다. 형부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형부도 긴장한 모양이었죠.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은 골반 치료를 한다고요. 바지를 내려야 한다고요. 속옷만 입으면 된다고요. 형부가 망설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라고요. 매일 하는 일이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형부가 동의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부가 갈아입을 동안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분 후 들어갔습니다. 형부가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죠. 숨이 멎었습니다. 탄탄한 엉덩이, 굵은 허벅지가 보였습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문가로 남아야 했으니까요. 손을 씻었습니다. 로션을 발랐죠. 형부 옆으로 갔습니다. 골반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죠. 눌렀습니다. 근육을 확인하며요. 형부 몸이 긴장했습니다. 계속 치료했습니다. 골반에서 엉덩이로, 엉덩이에서 허벅지로 내려갔습니다.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떨렸습니다. 형부를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민감한 부위를요. 10분쯤 지났습니다. 형부 몸이 더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속옷이 팽팽해지는 것을요. 형부가 신체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속옷 위로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형부는 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습니다.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저와요. 민수는 작았습니다. 18년간 만족 못했죠. 형부는 컸습니다.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치료를 멈췄습니다. 형부가 알았습니다. 제가 봤다는 것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했습니다. 치료 끝났다고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형부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요. 형부가 나가려 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형부가 멈췄습니다. 말했습니다. 형부라고요. 형부가 돌아봤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다고요. 형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형부인 거 안다고요. 언니 남편인 거 안다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요. 18년간 만족 못했다고요. 민수는 작았다고요. 하지만 형부는 완벽할 것 같다고요. 형부가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형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요. 지난 3주간 계속 생각했다고요. 20년간 아내한테 거부당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를 것 같다고요. 완벽할 것 같다고요.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제라고요.
안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잘못이라고요. 안다고 또 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49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키스였습니다. 치료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요. 49세 몸이었습니다. 민수한테 넓다고 들었던 몸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달랐습니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8년간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으니까요. 형부도 옷을 벗었습니다. 봤습니다. 직접요. 숨이 멎었습니다. 컸습니다. 정말로요. 민수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형부가 위로 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오래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형부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천천히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작아서 아프지 않았지만 만족도 못했습니다. 형부는 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았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요. 완벽했습니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부도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거부당하지 않는 거였죠. 계속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민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끝났습니다. 나란히 누웠습니다. 형부가 말했습니다. 완벽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49년 만에 처음이라고요. 형부가 저를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언니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치료 명목으로요. 월수금 형부가 왔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곧 관계했습니다. 치료실 문을 잠그고요. 매번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크고 넓으니까 딱 맞았던 거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형부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형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처제와 형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숨겨야 할까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죠. 형부가 왔습니다. 갑자기요. 회사 일찍 끝났답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좋았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클리닉 문이요.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있어. 언니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잠겨 있었죠. 언니가 말했습니다. 왜 잠궜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예비 열쇠가 있었던 거죠.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보았습니다. 형부와 저를요. 침대에서요. 옷을 반쯤 벗은 채로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얼어붙었습니다. 둘 다요. 끝났습니다.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이랑 내 동생이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형부가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으려 했죠. 언니가 달려들었습니다. 형부를 때렸습니다. 이 더러운 놈. 형부는 맞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죠. 언니가 저한테 왔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배신자. 창녀. 내 동생이 내 남편이랑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잘못했어? 지금 몇 달이야? 얼마나 했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형부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처제랑? 형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뭐? 형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20년 불행했다고요. 끝내자고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요. 20년 불행?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너무 커서 무서웠어. 그게 내 잘못이야? 형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상관없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찾았다고요.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전현이? 내 동생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혼자 남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많이요. 잘못했습니다. 언니를 배신했습니다. 형부를 사랑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부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클리닉에 환자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답이 없었습니다. 혼자 울었습니다. 매일 밤요. 형부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클리닉 문이 열렸습니다. 형부였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안았습니다. 형부도 저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둘 다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언니를 배신해서요. 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요. 20년간 불행했다고요. 지수하여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끝난 결혼이었다고요. 저 때문에 끝난 거 아니라고요. 이미 15년 전에 끝났다고요. 방 따로 쓸 때요.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괜찮았을 거라고요. 형부가 제 얼굴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운명이라고요. 20년 기다렸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형부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요? 하지만 형부라고 말했습니다. 언니 남편이라고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곧 전 남편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저와 새로 시작하겠다고요. 키스했습니다. 형부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언니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형부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형부와 자주 만났습니다. 클리닉에서요.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매번 완벽했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언니를 배신한 거니까요. 형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지수도 새 삶을 살 거라고요. 자기보다 작은 남자를 만날 거라고요. 그럼 행복할 거라고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언니는 작은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형부는 큰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큰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남자였으니까요. 처음부터 잘못 만난 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였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형부가 전화했습니다. 끝났답니다. 20년 결혼이요. 울었습니다. 형부도 울고 있었습니다. 힘든 20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자유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죠. 형부가 클리닉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멋있어 보였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형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은반지였죠. 형부가 말했습니다. 결혼해달라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형부라고요. 언니 남편이었다고요. 형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전 남편이라고요. 그리고 저와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요. 사랑한다고요. 49년 인생이 통째로 지나갔습니다. 민수와의 18년이 떠올랐습니다. 불행했던 시간이요. 형부와의 3개월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했던 시간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요. 형부가 일어나 안아줬습니다. 반지를 손에 끼워줬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49세와 48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전 형부였지만 이제 약혼자였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오래요. 행복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넓으니까 완벽했으니까요. 18년 불만족보다 3개월 완벽이 나았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부 이혼한 지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둘이요. 혼인신고서를 받았습니다. 작성했습니다. 박지연 49세, 김태민 48세. 전 형부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5월이었죠.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된 사람과요. 웃음이 났습니다. 49세 신부, 48세 신랑이었습니다. 전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 몇 명이었죠. 가족은 없었습니다.
언니를 초대할 수 없었으니까요. 단둘이 서약했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고요. 아프나 건강하나 부유하나 가난하나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 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넓었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2년간 혼자 일어났는데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클리닉에 갔죠. 저녁에 만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에는 사랑했습니다. 매일 밤 완벽했습니다. 여전히 한 번도 안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49세와 48세였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크고 넓으니까 딱 맞았으니까요. 18년 민수와의 결혼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그렇답니다. 20년 언니와의 결혼보다 훨씬 행복하다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50세입니다. 저는요. 남편은 49세고요. 여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죠. 클리닉에 갑니다. 환자를 봅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봅니다. 밤에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50세인데도요. 49세인데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궁합이 중요했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49세 이혼녀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요. 하지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언니가 남편을 클리닉에 보낸 순간으로요. 골반 치료를 하던 그 순간으로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때 생각하면요. 형부 골반을 치료하다가 사랑에 빠졌다니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행복이요. 남편과 함께하는 매일이요. 후회는 없습니다. 죄책감은 있습니다. 여전히요. 언니를 배신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보다 더요. 얼마 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도 재혼했답니다. 작은 남자와요. 키도 작고 그것도 작은 남자와요. 행복하답니다. 처음으로요. 다행이었습니다. 언니는 작은 남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남편은 큰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큰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남자였으니까요. 처음부터 잘못 만난 거였습니다. 이제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9세 물리치료사와 48세 형부의 이야기요. 금기를 범했습니다. 알면서도요. 처제와 형부였으니까요. 언니를 배신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형부를 치료하면서 알았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을요. 18년간 민수한테 만족 못했습니다. 작았으니까요. 남편은 20년간 언니한테 거부당했습니다. 컸으니까요. 크고 넓으니까 우리는 완벽했습니다. 지금은 50세와 49세입니다. 여전히 완벽합니다. 매일 밤요. 18년 불만족보다 2년 완벽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참지 마세요.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몸도 마음도요. 궁합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맞아야 합니다. 49세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50세에도 60세에도요. 형부였던 남편과 지금도 완벽합니다. 전 형부, 이제 남편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잠들기 전, 출근길 지하철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중장년의 사랑, 금기를 넘은 사랑, 완벽한 궁합의 이야기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